최근 대선 이슈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결국 한마디로 민나 도로보데스였습니다. 그 민나 도로보데스라는 말은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일본 말입니다. 이 말은 1982년 MBC에서 거부실록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이제 하던 대사에서 나온 말인데 그 당시에 이철이 장영자 부부의 그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리 세태를 풍자하면서 이제 유행어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고위층의 사회적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민나 도로보데스라고 하면서 이제 비분 관계를 했었죠. 근데 정말 이 민나 도로보데스의 결정판이 이번 대장동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야 관계없이 정계, 법조계, 관계, 언론계, 심지어 연예계까지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내리면서 그 천문학적인 수입을 그냥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꿀꺽한 사건입니다. 그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뭐 여러분들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성남시가 민간업자와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했고 수익의 일정액은 성남시가 갖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가져라 라고 이제 했는데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과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금, 그 다음에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설계를 했고 수익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붕괴하고 있는 거는 각상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논란, 박영수 특검 딸 특혜 분양, 권순일 등 그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의 관행보다 많은 고문료, 또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대표들의 막대한 수익과 또 그들이 그 수익을 토대로 해서 강남과 부산, 제주 등의 빌딩을 샀대요. 빌딩을 사들여갖고 또 그 시세 차이까지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인 박중훈 씨가 화천대유 투자사인 MSBT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냈고 이번 사업의 키맨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 그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전 MBC 기자인 정신혜 씨인데 그 정신혜 씨의 영문 이니셜을 거꾸로 해서 하면 NSJ가 되는데 NSJ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고 역시 천화동인 5호의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도 남 변호사하고 함께 경기도의 여러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붕괴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련한 뉴스는 너무 많아서 그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이런 것 같아요. 진정한 삶에 대한 철학이 부재돼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로 사회 전반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덕, 기본적인 양심, 도리 이런 거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 그러죠. 그런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의 철학, 필로소피라는 거는 인간이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철학자인 동시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일 정도로 모든 학문의 출발이 철학에서 비롯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한 2000, 그러니까 BC 500년 전후 그렇게 태어난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공자, 맹자 같은 그런 학자들을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와 기본을 정말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이 철학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는 국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에는 기업 철학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가정에는 요즘에는 가훈 뭐 있는 가정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가정에 가훈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각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인 정말 철학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철학 교육은 인간답게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왜 중용의 도를 지켜야 되고 과유불급해서는 안 되고 나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요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정교육에서나 윤리나 도덕, 철학 이런 건 완전 뒷전이고 오로지 성적, 실적만 그냥 강조를 하다 보니까 철학이 부재된 거죠. 이런 철학이 부재된 상태에서 나라의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좀 심한 표현이지만 개차반 나라가 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뭐 1,800억인데 그 당초 예상보다 많은 초과 수익 전액을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미혼모 등 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기금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했을 것 같습니까? 속담에 나오는 말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 정말 모범 사례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전 세계의 드라마 시장을 달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 뭐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래요. 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성기훈이 456대 1에 목숨을 건 극한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아서 받은 상금이 456억인데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밖에 안 씁니다. 자, 이제 출금을 딱 하니까 잔액이 459억, 뭐 909, 뭐 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10,000원만 갖고 자기는 쓰고 나머지 1년 동안 그 돈을 안 쓰고 있다가 그 자기하고 그 오징어 게임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았던 절친이자 후배인 그 조상우의 이제 죽었죠. 이제 경쟁에서 그 사람이 졌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조상우 씨의 아들하고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아주 거액의 엄청난 거액의 돈을 이거 상우한테 빌린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려요. 그런 장면이 딱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 대장동 수익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보와 이런 행보를 이렇게 보면서 또다시 민나 도로보데스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여야 정계, 법조계, 언론계, 재계, 연예계 할 것 없이 이번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민나 도로보 아닐까요? 바라건대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을 정말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뭐 검경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해서라도 샅샅이 파헤쳐 갖고 더 이상 이런 민나 도로보 모두 도둑놈들이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승자 독식도 억울한데 제가 만든 말입니다. 도자 독식. 도적들이 다 해먹는 그런 세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